원익, 일진, 덕산, 효성 이런 회사들은 주식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 선뜻 기업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죠. 주식하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 B2B 회사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벤더거나 수출 소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망주 리스트에서 자주 보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의 수출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그린 에너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브리프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원익그룹은 계열사만 50개가 넘고 상장한 회사들의 시총순으로 나열해보면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트리얼즈, 원익 P&E, 원익 홀딩스, 원익 큐브, 원익과 같고 시총순위 곧 중요도 순서와 같겠죠. 가장 중요한 회사는 시총이 가장 높은 원익 IPS입니다. 오늘 기준 시총 1조 8,500억 원, 코스닥 21위,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반도체 장비, 솔라셀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원익그룹은 지배구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원익 IPS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한 회장이 원익을 지배하고 원익이 원익홀딩스를 지배하고 원익홀딩스가 원익 IPS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입니다. 대주주란에 계속 등장하는 호라이즌 캐피탈도 이용한 회장이 100% 보유한 자산평가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옥상 위에 옥상이 있다고 해서 옥상옥인데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 두 개를 위에 얹힌 후에 자산평가 회사까지 끼워 넣어서 지배를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분 구조가 매우 복잡하긴 하나 이 회장의 지분율은 46.3%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지배 구조를 만든 걸까?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복잡한 지배 구조의 핵심은 가장 작은 원익만 갖고도 모두를 지배한다는 개념인데 현재는 승계 문제로 소문도 많고 비난도 많은데 원익만 승계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끔 구조를 짜놨습니다. 원익 지분 46.33%, 즉 400억만 증여하고 증여세 40%, 160억만 내면 3조가 넘는 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익홀딩스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365억 원으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원익의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원익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원익 홀딩스를 또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원익 홀딩스 주가를 누리겠죠. 그래서 지금 원익 주가는 굉장히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절약하고 지배력은 유지하고 둘 다 하려다 보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고 현대모비스 같이 승계 도중에는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공정위와 국세청에서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인데도 배당이 없어요. 배당을 주면 이용한 회장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착취 구조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은 주가 부양도 안 하고 배당도 없는 지주사가 돼버린 거죠. 원익그룹의 유일무이한 이용한 회장님이 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이 대단히 유니크한데 원익그룹이 성공한 이유로도 직결이 됩니다. 산업 동향에 대해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삼성전자의 필요를 찾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업종 변경도 과감하게 하고 기술기업 인수도 적극적이고 신기술을 개척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으며 가장 탁월한 능력은 역시 협상 능력.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삼성에서 일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가 회사의 전략 그 자체입니다. 삼성은 어떻게 뚫었는가? 뚫었다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회장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환 회장님께서 삼성을 구워 삶는 노하우를 한번 보면 심플합니다. 그룹에서 가장 덩치가 큰 원익 IPS 등기 임원 현황을 보면 7명 중에 5명이 삼성 출신이고 1명은 하이닉스 출신입니다. 나머지 1명은 이 회장님이시고요.
이 회장님은 직접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경영은 경영인에게, 회장은 고객 관리에 주력.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장은 고객, 즉 삼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을 삼성 출신 임원에게 맡긴다. 원익 IPS 대표이사인 이현덕 사장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출신이지만 원익 머트리얼즈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부사장 출신 이문용 사장이고, 계열사인 테라세미콘 역시 삼성전자의 장비회사인 세메스 출신 이재경 사장, 지주사인 원익홀딩스는 삼성물산 출신 이재헌 사장. 원익은 사장 라인업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러니까 삼성전자로부터 일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이용환 회장님의 탁월한 인사가 회사의 가장 큰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유명 일화가 몇 개 있는데, 원래는 원익이 처음부터 반도체 회사는 아니었어요. 의료기기, 산업용 원료, 조명을 수입하는 원익통상이라는 작은 상사였고, 이용환 회장님은 회장님이기 이전에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983년 메모리 사업에 진출을 하고 1985년에 256KB D램을 개발하는 순간 원익은 운명의 베팅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도체 소재인 석영을 만드는 한국 QME를 인수합니다. 인수 후에 원익 석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7년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원익이 대단히 애국 기업이기도 한 게, 원래 석영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는데 원익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삼성전자 납품에 성공하면서 사업이 확장 일로를 걷게 되고, 이후 원익 QNC가 탄생하게 됩니다. 원익 QNC는 고순도 석영을 제조하는 회사죠. 영어로 쿼츠웨어. 삼성전자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고 직접 대응은 1등인 회사 바로 원익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특수가스인 네온가스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등했는데,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네온가스 생산이 멈춰버린 겁니다.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의 원익 QNC의 구매 담당자를 급파해서 생산 업체를 찾아내고 현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네온가스 조달을 재개시켰다. 내전 중인 곳에 구매 담당자가 목숨 걸고 계약을 따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수 협력사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가스 수급 작전 당시에 이 회장님께서 직접 진두 지휘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전쟁통에 가스 계약도 따오고, 임원은 제다 삼성그룹 출신이니까 삼성전자가 이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 납품 가능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매우 능동적으로 M&A를 진행해왔고, 그룹의 대들보인 원익 IPS도 그냥 IPS라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통으로. 원익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회사를 M&A 했지만 엄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은 있지만 돈은 없는 회사. IPS는 ALD, 증착 장비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나 이딴 적자로 자본 잠식에 빠진 중소기업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회사 매출을 퀀텀 점프 시켰다는 거죠. 원익 IPS의 21년 매출은 1조 2,300억, 영업이익 1,640억, 영업이익률 13%.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익그룹이라는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숨은 주역을 소개했고, 다음 편에선 삼성전자의 밴더를 넘어 더 멀리 뻗어가는 원익그룹의 주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